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세 폭탄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조기 사퇴할까?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 트럼프 운동의 본질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 등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또 반 트럼프 시위가 터졌습니다. 전국적으로 7,000곳 이상 되는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트럼프는 독재자다, 트럼프는 파시스트다 하면서 트럼프를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미국의 경우 좀 개성이 강한 지도자들, 역대 지도자들 보면 끝까지 자기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관세 폭탄으로 남북 전쟁까지 일으켰던 에브라함 링컨. 자, 이 대목은 굉장히 지금의 트럼프 관세 폭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대목인데요. 이 김대호 박사 TV에서 관세 폭탄의 원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관세와 남북 전쟁이라는 특별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 보고 오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본인은 남북 전쟁 승리를 끝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중에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죠. 자, 또 한 명의 미국의 위대한 영웅, 존 F 케네디. 정말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 핵전쟁을 하면서 세계를 3차 대전 직전으로 몰아갔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미국이 이겼죠. 또 그 밖에도 미국의 민주주의, 또 아폴로라는 달나라 탐험 우주선 프로젝트, 정말로 한 일이 많은 미국의 40대 젊은 대통령, 이분도 달라스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미국서의 암살 사건은 암살 한 사람도 같이 암살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누가 정말 배우고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좋아하는 맥킨리 대통령, 이분 역시 도중에 피격당해서 사망했습니다. 뭐 이런 전례를 생각할 때 개성이 강하면 지지자도 많지만 적도 많을 수 있다. 뭐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으로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과연 끝까지 할까? 또 일부에서는 좀 끝까지 못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닉슨. 이분 미국 공화당 역사에서 상당히 강한 행보. 이분은 닉슨 쇼크라든지 뭐 중국과 수교를 한다든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한 분입니다. 또 관세 폭탄도 때렸죠. 심지어 브레튼 우즈 체제의 달러 금 퇴환 제도를 없애버린 인물이기도 해요. 이분은 암살은 안 당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터졌다기보다도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 보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결국은 도중에 탄핵 직전에 본인이 전격 사퇴하는 그런 어떤 비극도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통령 당선될 당시만 해도 4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당선될 때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 초반 또는 30% 후반으로 약 한 12, 13%포인트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임 초기에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법입니다. 허니문 효과도 있고요. 기대 심리도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오히려 당선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 밖에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 1기까지 포함해서 역대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이 역시 41% 정도. 그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데모, 시위대까지 번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오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대목에서 우리 미국 정치가 한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다른 점을 특히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은 시위가 우리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시위할 수 있고, 그 일정 범위 내에서 하는 시위는 100%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시위가 일어난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권이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오히려 시위로 스트레스를 풀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뉴욕 증시 월가를 점유하라,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까? 특히 구제금융 받은 금융인들을 향해서 마치 미국이 무너질 듯 질풍노도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넘어간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시위가 곧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위 자체를 입틀막을 해버리고 못하게 교묘하게 법에 허용됐다 하더라도 심지어 직장 상사들까지 동원해서 데모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니까 억눌리고 억눌렀다가 데모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이게 본물처럼 해서 정권 교체까지 가는 경우 4.19 혁명 같은 게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이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그 시위의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위가 정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불편을 준다, 그런 시위 내용이라면 대통령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파적이라고 부르죠. 어떤 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어떤 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원래 그 정파란 것은 과거부터 있었고, 미국은 특히 진보와 보수가 50대 50의 비교적 위험한 균형을 취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늘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의 목소리 정도라면 적어도 현 상태에서 대통령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시위는 누가 주도하고 있고, 또 그 시위에서 나오는 슬로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느냐, 이 대목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시위 주도자들이 좀 정파적입니다. 지금 현재 시위 주동하는 주체 본부가 50501, 이거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50501. 자, 이게 그 슬로건의 내용은 전국 50개 주에서 동시에서 일어나서 하나로 합쳐서 데모를 하자, 이런 뜻으로 50501이라고 장명했다고 그래요. 이름이 어찌되었든 그 주도자들이 대부분 진보 계열, 특히 상당수는 지난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도운 민주당의 외곽단체. 자,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은 다분히 정파적이다. 물론 정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모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겠죠. 그런 대목에서 누가 주도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피켓, 시위에서 나오는 슬로건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을 보니까 이민,
예를 들면 피켓이에요. 나도 이민자다. 자, 지금 이민자 추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특히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소한 거 걸리면 추방하죠. 심지어 엘살바도르 출신의 이민자 한 사람은 경찰이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엘살바도르 감옥에 보냈는데 그 사람 다시 지금 귀환시킬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건 영주권 프로세스를 밟고 있건 지금 미국을 돌아다니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민자나 이민자 출신들이 지금 겁에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생들, 제 제자들이 많은데요. 이 미국 유학생들이 이번 방학 때 곧 방학합니다. 미국은 방학이 4월 말부터 5월 초부터 방학이 여름 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대신에 겨울 방학은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 무언가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배려가 담긴 긴 long summer vacation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 얘기가 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한국에 못 온다. 왜? 부모도 계시고 그 긴 미국에서 뭐 할 거냐. 자, 지금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갔던 유학하고 있는 우리 젊은 피들이요. 현재 불안한 유학 비자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학 비자 갖고서 한국을 귀국했다가 가을에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서 입국 거절해버리면 비자는 입국 거절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못 나오겠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이민자나 해외 외국인에 대한 지금 그 아주 공격적인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자 사회에서는 불만이 증폭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민자 숫자도 미국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민자가 아무리 많아 본들 미국 국민들 전체에 비하면 10%? 글쎄요, 10%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란 말이죠. 그리고 이민자를 추방해 주는 거, 이민자 입국을 막아주는 것을 많은 중산층 미국인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뺏어갔다,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트럼프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해서 정권이 무너지겠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위대를 한번 볼까요? 건강보험은 인권이다. 오바마 때 만든 헬스케어 건강보험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보험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바마 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세금만 갉아먹는 하마다 없애고 있습니다. 이 또한요, 그 수혜자가 저소득층 일부라고요.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이죠. 그런데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박탈하고 아예 건강보험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중산층 이상 미국의 이른바 있는 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잘한다고 지금 쌍수를 들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건강보험 확대하라라는 지금 시위자들의 주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죠. 경제와 관련돼 있어서는요, 화석연료, 석유, 가스 이거 개발 중단하라. 자, 이 대목은 미국 정부가 반반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로 빨리 전환하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미국 석유 남아 있으니까 석유, 가스, LNG 개발하자. 이 또한 전폭적인 지지는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언론의 일부 언론에는요, 관세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저항이 심하다. 그래서 데모를 한다. 자, 이것은 굉장히 많이 나간 보도라고 봅니다. 자, 미국을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의 희망사항으로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미국의 1,500곳에서 나온 각종 시위대의 슬로건을 사진으로, 이미지로 여러 번 봤거든요. 거기에 테리프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아주 소수입니다. 관세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항구 도시,
또 히스패닉들이 들어오는데 멕시코에 물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불편해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전역으로 봐서는 관세를 때려주면 트럼프의 지금 선전, 미국을 위한 거 아닙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오겐, 외국 상품을 막아서 미국 경제 좋게 하겠다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반대자도 있지만 찬성자도 많다는 것이죠. 이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것이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관세 폭탄이 좀 진행되어야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요.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런데 지금 관세 폭탄이 중국에 대해서만 때렸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또 90일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세 폭탄에 따른 물가 폭등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자, 물론 주가 하락이라든지 또 국채 가격 폭락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돈이 떨어지는 거니까 뉴욕 증시 투자자들 특히 돈 있는 다수가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떨어지는 거 좀 감당하기 어렵고 또 앞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때문에 더 발행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국채가 떨어진다면 좀 부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구테타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절대 다수는 아니다 말이죠. 딱 한 가지 지금 딕테이터십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완전히 독재자다, 파쇼다 이런 얘기가 데모 구호에 슬로건에 많이 나오거든요. 노 킹, 노 파쇼, 노 트럼프. 자, 파쇼 정책에 대해서는 좀 미국이 인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좀 반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또한 오히려 좀 강력하게 그러니까 보수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도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해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공무원들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이것은 좀 문제라고 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숫자가 수십만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불안한 사람들이 나도 해고될 수 있다. 일반 직장도 해고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아주 잘못되고 관세 폭탄의 효율적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시위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오는 시위만 놓고 볼 때 이것이 트럼프를 결정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과연 볼 수 있느냐. 여기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암살이나 테러는 어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